안녕하세요. 홈리스 행동에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던 활동을 소개하겠습니다. 2020년 한 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모두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이런 재난 상황에서 홈리스의 삶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하고 거리에서 살아가는 것조차 기본 생존이 위협받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노숙인 시설에서 거주하는 홈리스에게 코로나 상황에서 시설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일자리를 가지고 시설에서 나갈 것인가를 두고 선택을 강요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나올 때 너무 억울했어요. 그걸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일한다는 사람을 그냥 나가라 그러면은 뭐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아예 살려고 들어온 사람을 다시 나가서 그냥 노숙해라는 소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영등포 쪽방촌 개선 사업을 통해서 본 공공개발 확대 방안 토론회에서 우리의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였습니다. 공공주택 사업을 할 때 적어도 그 2년 이내 들어오신 지 2년 이내 이렇게 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그런 걸 좀 조사를 해서 항구적인 거처로 활용되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과도기적 주거로 활용을 했고 그런 것이 저는 이제 쪽방의 순기능이라고 보기 때문에 공공주택 사업을 할 때 임시 주거를 좀 공공에서 공급을 해서 어떤 무장애 설비라든지 어떤 그 여성 친화적인 어떤 설계 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해서 자원으로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악한 비적정 주거를 개선한 것과 동시에 그런 이제 과도기적 임시 주거를 좀 긴급주택 형태로 공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모두에게 똑같이 찾아오지만 지원금에서는 불평등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던 재난지원금에서조차 홈리스 상황에서는 받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있었는데요. 국가재난지원금은 받지는 않았고요. 제가 현재 서울역에서 노숙생활 하면서 그 전에 살던 고시원에서 거주를 안 하고 노숙을 했기 때문에 거주 불이행으로 생각을 하고 신청을 안 했습니다. 가장 취약계층인 노숙인들이 못 받고 있다는 게 너무 화도 났고 미안하기도 하고 가슴도 아프고 그래서 이거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했던 게 이제 국민청원이었습니다. 또 홈리스를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서울시에서 느닷없이 노숙인 일자리를 축소하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에 홈리스 당사자들과 함께 의견을 모으고 요구안을 모아서 항의하는 활동도 진행했습니다. 노숙인 공공일자리 축소 개편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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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시작과 함께 민간에 의존하던 무료급식 대부분이 문을 닫거나 대폭 축소되면서 배를 골아야 하는 홈리스가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예산을 확보하고 급식 시설을 늘리기보다는 감염 예방을 빌미로 한 전자회원증을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긴급하게 성명서를 내는 등 대응을 진행하였고 홈리스 당사자들의 입을 통해서 급식에 있어 차별받는 문제들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이후 서울시 홈리스 부실급식 규탄 및 당사자의 요구들을 모아서 성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도 가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홈리스의 의료 공백 또한 심각했는데요. 8월 말 한 군데에 남아있던 동부시립병원마저 전담병원으로 지정이 되어 입원해 있던 홈리스들이 퇴원을 해야 하는 등 그래서 치료를 더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걱정과 혼란 속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 그리고 복지부에 노숙인 등 의료 공백의 대책을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코로나 감염 위협으로부터 최고의 백신은 바로 집이라는 것입니다.
안전한 주거에서 머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홈리스에게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국제행동단체 시프트와 함께 연대하였습니다. 사는 것이 좀 안정이 되지 않아서 늘 걱정입니다. 그전에는 괜찮았는데 내가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를 묻히고 다니는 것처럼 막 조심을 한달까 경계를 한달까 속으로 참 기분 나쁘고 우리들에게도 정말 햇살이 있고 정말 사람으로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그 주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홈리스 야학의 배움의 시간 또한 멈추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위축되었던 한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리스 야학의 배움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신규 학생들을 모집하지 않았고 소풍 등 다 같이 모이는 활동은 대폭 축소했었지만 기존 학생들을 중심으로 2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또 야학에서 안전히 생활을 했습니다. 같이 공부했던 학생이 돌아가셨을 땐 고인을 기억하며 추모하는 시간도 가졌고 거리나 쪽방 고시원에서 알고 지낸 동료들 혹은 잘 모르더라도 홈리스 동료로서 그들의 마지막 가는 길에 함께 하기도 하였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던 2020년 겨울 홈리스 추모제는 기존처럼 추모 문화제로 다 함께 모여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추모 주간을 맞이하여 8일 동안 서울역 광장 계단에서 홈리스 기억의 계단과 리멤버 캠페인을 진행을 하였고 추모제 당일에는 코로나와 홈리스가 공존한 삶의 이야기를 담은 전시물 그리고 홈리스의 인권 뉴스를 게시하여 오며 가며 모두가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처음으로 유튜브로 온라인 홈리스 추모제를 송출하기도 하였고 동시에 서울역, 용산역, 새꿈 어린이공원 등 현장에서 홈리스가 동료를 추모할 수 있도록 작은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던 홈리스를 위로하고 또 기억하며 코로나보다 무서웠던 홈리스 차별과 배제 속에서 죽음을 맞이한 분들을 추모하였고 모두 함께 사는 세상, 홈리스라는 이유로 소외되지 않는 그 날을 함께 소망해 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홈리스 행동은 다양한 연대 활동들에도 함께 했습니다. 지난 한 해 함께 싸워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멋대로 가도 너마저 갈 곳을 몰라